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직장인 공감 채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활발하고 사교적인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들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못할까 하고 은근히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사회적인 미소를 짓고 훌륭한 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한 그 서늘한 피로감 말이죠. 억지로 외향적인 척하느라 속으로 병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가 그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해답은 한국 문학의 거장인 박경리 선생의 시 두 편과 현대 직장인들의 고충을 직접 마주해온 어느 인사 커리어 상담가의 통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문호 박경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세상을 널리 누비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직접 만나고 영감을 수집하는 활동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시 여행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런 선입견은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선생은 시의 첫 구절부터 나는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시거든요. 심지어 피치 못할 일로 외출을 해야 할 때면 그 전날부터 어수선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다니기를 너무 싫어하는 선생을 보고 어머니께서 구멍지기라며 꾸중하셨을 정도라고 하니 요즘 말로 하면 선생은 타고난 집순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 그리 방대한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생의 위대한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은 자신이 물리적인 이동을 싫어했을 뿐이지 스스로를 결코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본인을 남 못지않은 나그네라고 칭하며 내 방식대로 진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여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보다 은밀하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신 겁니다. 남들이 밖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뻗어나갈 때 선생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그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내면의 풍경은 방 한 칸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촘촘하고 섬세했으며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시 속에서 선생은 밤하늘의 별이 크다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어떤 작가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사하라 사막은 우리가 흔히 꿈꾸는 위대한 모험과 외향적 성취의 상징이죠. 하지만 박경리 선생은 그 거창한 계시조차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사막을 횡단하지 않아도 방 안에서 홀로 파고드는 내면의 여행이 사막을 건너는 것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위대한 창조의 과정임을 묵묵히 선언하신 겁니다. 즉, 내향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켜 상상력과 통찰력을 폭발시키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직장인들의 현실은 박경리 선생의 시처럼 낭만적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다수의 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을 만난 어느 인사 커리어 상담가는 현장에서 아주 뼈아픈 현실을 목도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인싸 동료들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던 차 상담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담가 본인 역시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인 척 무리하게 행동하다 보면 성격이라는 고무줄은 어느 순간 탄성의 한계를 넘어 툭 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본성에 반하는 억압을 지속할 때 발생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버틸 수 있다고 자신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의 무의식은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쌓아갑니다. 외향적인 동료들의 텐션에 맞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에 억지로 참석해 분위기를 띄우는 일은 에너지를 얻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내면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자아를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를 타버리게 만드는 과부하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유일한 시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리고 있는 격이죠. 박경리 선생은 시 천성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내가 천성을 바꾸어 남이 싫어하는 짓도 하고 내가 싫은 일도 하고 그랬으면 살기가 좀 편안했을까 하고 말이죠. 남들처럼 외향적으로 활발하게 사교적으로 굴었다면 내 삶이 더 나았을까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삶은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며 질에 지쳐서 명줄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질에 지쳐서 명줄이 줄었을 것이라는 이 서늘한 표현은 자신의 천성을 거스르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생명력을 갉아먹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상담가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처방전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내면을 충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수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퇴근 후에 화려한 네트워크를 쌓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자신만의 내면 탐구를 통해 창조적 에너지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의 에너지를 회복할 고요한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의 처세술이라는 현실적인 무기도 필요합니다. 천성을 지키라는 말이 사회성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회식 자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1차까지는 적절히 어울리되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인 2차 무렵에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라는 부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성격 특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타인의 장단에 맞춰 방황하다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구멍지기라는 핀잔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내면 여행을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천성은 뜯어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하고 깊은 천성 안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유일무이한 강점을 발견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내향성,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세상을 느끼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그 특성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평생 가보지 못할 촘촘하고 풍성한 내면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을 따라가느라 억지로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고무줄을 편안하게 툭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바꿀 위대한 계시는 시끄러운 회식 자리가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방문을 닫는 그 평범한 고요함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소비되던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며 시작될 여러분만의 여행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훨씬 거대할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여러분의 굳건한 천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